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25화 엽장의 습격 3. 백리새가 엽장 본진에서 동으로 깊숙이 들어오면 갈대 군락지가 있었다. 본진에서 약 1시즌 넘게 들어오면 이곳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 갈대 군락지를 벗어나면 묵지가 나왔고 묵지 곁에는 장독으로 이룬 늪이 나오는데 이를 백리새가 사람들은 만독지라 불렀다. 수천 년이 지나 만들어진 이 장독 늪은 대대에 걸쳐 동물들이 죽어 형성된 지독히 독한 장독이라 보면 될 것이다. 고래로부터 만들어진 장독은 거대한 늪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 죽음의 늪 주변에는 이름 모를 각종 동물과 독초들이 질비했으니 아무튼 반시즌 전부터 내린 비는 가랑비였고 장대비는 아니었지만 대지를 적시기는 충분했으며 지면은 군데군데 미끄러운 진흙 바닥으로 매우 미끈거렸고 잘 못 디디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휘이 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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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르. 갈대를 해치고 나온 무리가 있었으며 이들은 갈대 군락지에 무성한 갈대를 해치고 나왔다. 이 갈대 공터에 무리가 나와 각자 모든 인물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사냥터에 나온 가벼운 무복 차림이었고 대부분 사람은 온몸이 가랑비에 촉촉이 젖어 있었다. 오늘 사냥은 참으로 번거롭군요. 날씨만 좋았다면 참으로 좋은 사냥대회가 될 법했는데 말입니다. 황보가는 언제나 좋은 날에만 사냥하나? 네? 황보 소엽이 오늘 이 자리를 매우 힘들어하니 말이야. 아닙니다. 백리가주님. 다만 이런 날에 짐승이나 야수를 추적하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고 이런 날에는 좋은 사냥감을 놓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말입니다. 후후후후후후. 마음 자세가 좋군. 자네의 모습을 보니 황보대성 이 친구가 아들을 잘 두었다고 생각되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와 우리 조는 자네의 인도를 따라 이곳까지 오지 않았나? 사실 나는 이곳 엽장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의 인도에 의지할 필요는 없었지. 난 이곳 갈대밭 군락지와 넘어서 이곳 묵지에는 우리의 목표인 야수와 짐승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자네는 시종일관 본진을 떠나 방향을 잘 잡았네. 나는 이곳까지 오는 동안 자네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보았는데 자네의 작은 행동도 사냥에 최적화된 것을 알게 되었어. 따라서 자네의 부친인 대성이 자네를 잘 양육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세.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5사람이었다. 백리새가 주는 용호조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들의 구성원은 다른 조와 마찬가지로 10명이었다. 그런데 5명이라니? 그런데 중현 가주님, 어디서 똥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현재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모든 사람은 우위를 걸치고 있었으며 이렇게 질척거리는 곳에서 똥 냄새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군. 그러고 보니 남궁현 자네가 말한 대로 똥 냄새가 나는군. 킁킁 킁킁. 5사람들은 모두가 킁킁거리고 있었다. 이 똥 냄새의 원인을 찾았고 이봐, 자네 신발에 똥이 묻은 것 같은데? 팽룡이 남궁현에게 지적받았다. 그는 팽가주의 사남이었고 그는 팽가에서 뛰어난 무의를 가진 자로 팽가 5도객 중 한 인물이었으며 팽가의 5호단문도를 극성으로 익힌 자로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다음 때 구주 21천에 들어갈 수 있을 거란 후기지수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아무튼 팽룡은 고개를 수그리고 본인의 발을 보았고 우측 신발 발바닥에 이물질이 묻은 것을 확인하며 에이!
푹! 그는 얼굴이 구겨져 우측에 든 돌을 지면으로 힘껏 내리꽂았다.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짐승의 똥을 밟아버렸다니. 허허 팽소엽. 가만히 있어 보시오. 이 똥은 그냥 일개 짐승의 똥으로 보이지 않소. 나는 똥을 밟아 기분이 상했는데 황보소엽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이것은 예사똥이 아니란 말이오. 허허허허. 자네는 짐승의 똥도 구분할 줄 아는가? 좋은 엽사는 언제나 좋은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동물의 분뇨도 구분할 줄 알아야 진정한 엽사라 할 수 있습니다. 허허허허. 황보대성 이 친구는 본인의 아들들을 어떻게 양육했길래 짐승의 분뇨를 구분한단 말인가? 허허허허허허. 백리중현은 너털너털한 웃음을 흘렸고 이를 본 황보창현은 조금 엉뚱한 얼굴을 하며 손을 들어서 머리를 긁었다. 이때 지금 무엇하는 것이오? 황보 소엽은 지금 나와 약속한 일을 하셔야지. 무슨 짐승의 똥 타령하시오? 남궁현의 전음이었다. 황보창현은 힐끗 남궁현을 보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오. 내게 약속한 상하소저나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나의 아버님께서는 상하소저라면 대환영이라 약조를 받아 놓았소. 후후후후. 걱정하지 마시오. 내년 이맘때에 창현 소엽은 이미 남궁가의 백년선님이 되어 있을 것이오. 그러니 속히 약조된 내용대로 행동하시오. 그런데 어찌 백리가주를 홀로 두려워하시오? 그것은 지금 말할 수 없소.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되오. 아무튼 알겠소. 두 사람은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서로 은밀한 전음을 주고받았다. 황보창현은 순간 날카로운 눈빛이 흘러나왔으나 백리가주는 이를 느끼지 못했으며 가주님, 이 똥을 보아 그냥 단순한 짐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냥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야수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니, 황보소협. 자네는 그저 똥 냄새만 맡고 이 똥의 주인을 알 수 있더란 말인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룡소엽, 그대의 발을 들어보시오. 무엇을? 팽룡은 우측 발을 들어보았다. 황보창현은 룡의 발을 우수로 잡고 코를 가까이 대어 물기 먹은 진흙과 함께 묻어있었던 똥의 냄새를 맡았다. 킁킁킁킁킁. 그리고 창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냄새가 조금 시큼하군. 암컷이야. 좌수 손가락으로 똥을 쓱 문지른다. 그리고 그는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보고 있었던 5사람은 속으로 대경하며 이들의 얼굴은 매우 인상을 썼다. 아니, 소연 미쳤소? 도대체 동물의 똥을 먹어보는 것은? 4사람은 황보창현의 행동에 경악하고 혐오스러웠다. 이에 남궁현은 조금 황당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지금 나는 동물의 분뇨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냥할 대상의 증거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요. 이 젊은 친구의 강단이 대단하군. 이 친구를 보니 진정한 엽사의 자질이요. 만약 황보가의 가주 일가가 모두 이 친구와 같다면 앞으로 황보가가 우리 오대세 가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겠는걸? 백리가주는 젊은 황보창현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확실하군. 무엇이 확실한가? 네, 가주님. 지금 이 똥의 주인공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허허? 놀랍군. 이 똥의 주인공은 바로 대우입니다. 그것도 남만 검은 뿔소와도 같은
덩치 큰 호랑이가 분명합니다. 정말인가? 네네. 발정난 암컷 호랑이로 보이는데 최고 가임기에 든 암컷 호랑이의 분뇨에서 나는 냄새와 맛이 납니다. 이 친구 정말 대단하군. 대단해. 황보대성은 어릴 때 나와 1년 정도 같이 지낸 적이 있었지.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독특한 성향이 있었는데 시시때때로 본인의 세계에 몰입하는 특출난 아이였어. 나는 녀석과 친구가 되는 것이 조금 어려웠지만 나와 다른 모습에 참 매력적으로 여겨 오랜 시간을 걸쳐 친구가 되었지. 네네. 아버님께서도 가주님과 친구로 지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래, 녀석은 아들들을 참으로 훌륭하게 키웠군. 자네를 보니 전문 엽사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그런데 무공도. 아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천황삼권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벌써 황보가의 천황삼권에 입문해 있더란 말인가? 허허, 이번 용봉지회를 마치면 속히 아들에게 만상검과 삼낙의 벽신권의 정수를 전수해 줘야겠구나. 이러다가는 전국 오대세 가라는 지위도 내 떼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백리중현은 잠시 상념에 사로잡혔고 가주님?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하였군. 그래, 아닙니다. 그런데 속히 다른 5명을 이곳으로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백룡. 자네의 말이 맞는군. 다른 조가 이 대호를 사냥할 수도 있으니 우리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 없으니 헤어진 무리를 부르는 것이 좋겠군. 제 생각에는 가주께서는 이곳에 남아 계시고 나와 여기 2사람이 헤어진 무리를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닐세. 3사람이 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남궁 소엽 자네와 여기 당 소엽이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 그렇다면 백리가주의 말에 황보창현이 나섰다. 가주님, 그렇다면 여기 있는 팽소엽과 나는 이곳 부근에 있을 것 같은 대호를 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만약 대호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저는 엽서에 필수품인 호각이 있습니다. 제가 호각을 길게 불면 대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화섭자도 있습니다. 화섭자에 불을 붙인 후에 공중에 날리면 제가 있는 곳이니 그리로 신법을 전개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 여기서 헤어져 시간을 아끼는 것도 좋을 것 같군. 그럼 팽소엽과 대호를 찾아보게. 그리고 남궁 소엽은 지금 당 소엽을 데리고 가서 나머지 일행을 데리고 오도록 하게. 그런데 이렇게 짙은 안개와 같은 비라니. 백리가주는 갈대밭 자리에 남았고 두 무리는 나누어 백리가주를 떠나갔으며 홀로 남겨진 백리가주의 인상은 무덤덤하였다.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짙은 안개 같은 비는 뭐란 말인가? 스스스스스스스스. 하지만 백리가주의 우위를 보라. 그는 내가 공력을 끌어올려 내기로 옷에 묻어있었던 습기를 모두 날려버렸다. 허허, 역시 구주 21천 백룡신권 백리중현이었다. 그는 이미 이갑자가 넘어가는 내공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그의 호신강기는 절정을 넘은 초절정의 고수들조차 감히 그의 몸에 흠집을 낼 수 없었다. 저벅. 그는 갈대밭 공터 한쪽에 있는 바위로 걸었다.
그 바위는 종전 저광이란 자가 앉아 있었던 그 바위가 아닌가. 저벅 스스스스스스스스. 허허. 가랑비가 날리는 것도 시야를 가리는데 지금 이 신비한 안개는 또 무엇란 말인가? 그렇다. 백리중현의 발목에 신비한 안개가 짙게 깔리더니 점점 차오르고 있었다. 총각이 못되어 짙은 안개가 백리중현을 덮쳤다. 허허. 이 안개는 짙은 운무는 마침내 중현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중현의 온몸을 감싸게 되었다. 헛. 이것은 또한 무엇란 말인가? 지독한 살기라니. 백리중현은 낯선 현장에서 짙은 살기를 느껴 자신도 모르게 신음 섞인 말을 중얼거렸으며 슈슈슈슈. 팡. 터터터터턱. 이런, 내가 5걸음이 밀리도록 펼쳐진 장력이라니. 백리중현은 가슴팍에 장력을 쳐맞고 5걸음을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의 얼굴로 보아 내상을 입지 않은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짙은 여유와 쓴웃음을 짓고 있었으니 말이다. 선객이 있으면 나오시오. 장중은 고요했고 백리중현은 자신에게 장력을 전개한 인물을 찾았다. 하지만 갈대밭은 덧없이 고요했다.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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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킥. 팡. 백색 무복을 입은 인물이 제비 돌기를 하며 중현에게 쇄도하고 있었는데 백색 무복을 입은 신형은 각법을 전개하여 중현의 가슴팍을 노리며 날아왔으나 중현은 신속하게 그의 절기였던 신룡무리보라는 가장 비법인 보법을 펼치며 가볍게 상대의 공격을 피해냈고 삼나 개벽. 팡. 퍼. 그 슈슈슈슈슈슈슈슈슈. 오. 백리중현의 삼나개벽 신권이었다. 강호 태동기에는 강호 무림이란 뚜렷한 개념은 없었지만 강호에는 이 구주 21천에 속한 절대자를 지칭하는 별도 벼로들이 있었는데 이 백리가 주는 백룡신권이라 불렸다. 그는 10권의 하나로 그의 절기가 펼쳐질 때 신룡의 권기가 그의 쌍수를 휘감고 전개되기 때문에 그와 상대한 무인은 언제나 이 신룡과도 같은 권기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지금도 백색 무복을 입었던 상대는 신룡처럼 형상화한 권기에 의해 옆구리를 쳐맞고 공터를 벗어나 갈대밭으로 날아갔다. 아마도 이자는 이 일격으로 즉사하지 않았을까? 백룡신권의 강력한 신권은 천하일절로 동방부여국의 화강석 석등을 가루로 만들기에 충분한 만근 철퇴의 파괴력이 있는 내가 공부가 실려있기 때문이었으니. 중현은 갈대밭으로 날아가는 백색 무복의 신형을 보다가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직감하였고 자신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각이 순간 주마등처럼 본인의 머리에 스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허, 말이 되는가? 지금 내 무릎까지 차오르던 안개가 허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아뿔싸 내가 절진에 빠진 것이다. 어떤 놈들이 구주 21천 백룡신권 앞에 이런 치졸한 짓을 한단 말인가? 이때 흐흐흐흐. 대단하시오. 백룡신권. 구주 21천의 백룡신권을 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눈으로 그의 신의를 확인하니 강호 호사가들이 떠드는 소리가 실제보다 턱없이 모자란 것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오. 허허허허. 그러지 마시고 선객은 나와서 대화로 우리의 숨은 과제를 나눠봅시다. 아직은 아니라오. 내게는 아직도 일각이란 시각이 있으니 나는 이 시각을 내가 데리고 온 아이들로 실험할 생각이라오.
백리가주 중현은 갈대밭 공터에서 울리는 소리로 성객의 정체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전설의 육합전성이란 말인가? 이 갈대밭 공터 사방에서 울리는 소리로 선객의 위치를 도무지 알 수 없고, 또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최소 나와 동수의 고수라니, 그렇다면 이 자도 구주이 11천이 아닐까? 나의 영지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구주이 11천이라면 상당히 곤란한 일인데. 중현은 한서불침의 경지로 구주 21천의 절대자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한 줄기 땀이 흘러 떨어져 내렸다. 허허, 추위와 더위를 모르는 초인이건만 그의 얼굴에 땀이 맺혀 떨어져 내렸다면 그는 지금 왠지 모를 불안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크, 더욱 지독한 살기라면 삼락의 벽 신권의 정수인 후삼식을 꺼내야겠군. 현재 갈대밭은 짙은 안개로 가려져 한치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었다. 불과 일장도 구분이 어려웠으니 말이다. 허허, 혈색 운무라니. 점점 더 점입가경이구나. 이런 혈무라니. 혹시 전설의 혈광무무진이 아닌가? 이 혈광무무진은 과거 중원의 은나라 무무자란 인물이 고대 동방 홍산에서 얻었다는 홍산무국 총경이란 고대 고서에서 얻은 진법이었으니, 허허, 중원에서 동방이라면 현재 동방부여국의 조상국이 아니던가. 아무튼 이 혈광무무진은 단순한 진법이 아니었다. 실제와 가상을 구분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진법으로 환청과 환각이 동반함으로 이 진법에 빠진 인물은 실로 무섭고 심각한 착각을 일으키는 미혼진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감히 고대 진법으로 나 백룡신권을 무너뜨리려는 것인가? 가만 홍산무국 총경은 연의 왕실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진법을 사용하는 무리가 혹시 연에서 파견된 것은 아닌지. 짧은 순간에도 백리중현의 머리에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났다. 수많은 붉은색 뱀의 무리가. 그렇다. 지금 백룡신권 백리중현의 발 주변으로 수많은 붉은색 뱀이 다리를 감고 오르려 하고 있었다. 감히 이러한 사술이라면 간방으로 발을 디디면 되겠지. 후 트트트트 펄럭 퍼퍼퍼퍼 펄럭? 백리신권 백리중현의 신형에서 신비한 바람이 생겨나 회오리쳤고, 그의 신형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그가 입고 있는 무복은 심하게 펄럭거렸다. 그는 경력을 끌어올렸으며 신무굴림보 휘이 쿠웅. 백룡신권은 우측 다리를 힘껏 들어 올린 후에 경력을 모아 지면에 내리꽂았다. 주변으로 갈대잎과 이름 모를 풀잎이 주변의 흙덩이와 같이 튀겼고, 정말 신기하게도 백룡신권의 눈에 보였던 붉은색 뱀무리와 혈무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다. 모든 진법에는 사문과 생문이 있을 것인데, 역시 이 백리가주 백리중현은 정확하게 이 혈광무무진의 생문을 알고 있었다. 지금 백룡신권 백리중현의 신형에서 알 수 없는 무한한 백룡들이 튀어나왔는데, 이는 그의 신형에서 심하게 꿈틀거렸으니, 오, 천신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까? 허허, 물론 이러한 백색룡들은 일종의 연기와 같은 기의 형상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니. 한편 그의 공자 류지혁을 찾아 나선 백리가영과 단목무 그리고 팽원은 백룡신권이 있는 주변 갈대밭을 헤매고 있었으나, 하지만 혈광무무진이 둘러싸인 갈대밭 공터에서 나는 전반의 소음이 주변에 들리지 않았기에 백룡신권이 함정에 빠져 위기에 직면한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나저나 내가 가연을 취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단목무는 어떻게 하든지 가연을 소유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가연의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걷고 온통 가연에 취할 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런 무도한 자가 연애 단목세가의 장자란 말인가. 고래로부터 지위고하를 떠나서 또한 명문세가를 떠나서 사기가 가득한 인물은 세상 어디에도 있는 것 같으니 단목무 이자는 주변으로 사기를 풀풀 날리고 있었다. 그가 최근에 지역과 박투를 전개하며 이러한 사기는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았으니 허허, 도대체 류지혁이 말한 만격공득의 묘리는 어떤 효능이 있기에 단목무가 류지혁의 밀기에 당한 이후로 그의 신형에서 뿜어지는 사기가 더욱 짙어지는 것인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